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한국 국가안보팀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며칠이 지나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과 접촉해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합니다. 스파이 활동이 역사적인 습관인 미국으로서도 이번 기밀 문건 유출은 지난 10년 사이 최악에 속합니다. 전쟁 계획 변경, 정치적 결과, 동맹국과의 관계 등 대처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미국은 또 스파잉을 할 게 분명합니다. 그게 미국이 피보지 않고 슈퍼 강대국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은행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지난주 해고된 26살의 은행원이 5명의 은행원을 살해한 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됐습니다. 지금 루이빌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숨진 용의자는 총을 지난주 화요일에 라이플입니다. 합법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총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인 3분의 1이 뮤직 페스티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등 예방을 하지만 총기 사건이라는 전염병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에게 총을 쏜 6살 아이 엄마가 어린이 방치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큰 미팅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전부 방문을 합니다. 외교 방문이지만 개인적인 방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이리쉬적인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입니다. 미국 가정의 부엌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던 플라스틱 용기 터퍼웨어가 폐업할 위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판매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게 폐업 위기의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런 이슈만큼 세계 공통적인 핫 이슈면서도 나라에 따라서 타 입장에 따라서 뭔가가 달리 다가오고 대응 방안도 다른 이슈도 많긴 하지만 아주 그 가운데서도 으뜸입니다.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처럼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힘과 땅을 넓히는 그런 전쟁이 있고 미국처럼 항상 정보전을 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전쟁은 쉽게 좋게 말해서 정보전인데 이 정보전은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의 국방부의 예산도 그냥 어떠한 무기라든가 군인의 숫자라든가 이런 재래식으로 뭔가를 확장해 나가는 것보다는 정보 쪽에 돈을 많이 써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슈퍼파워를 누리는 현대판 전쟁입니다. 이 전제는 지금 국방부에 기밀 문건이 유출돼서 지금 보니까 헝가리 이런 나라에 관한 정보도 유출됐고 이집트가 러시아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라고 팔려고 했었다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적인 입장을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 일본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만 속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동맹국을 도청했다는 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동맹국들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정치인, 그것도 레벨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뭔가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것을 정부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론이 다르다는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들이 힘 있다고 동맹국에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당연한 반응이고 미국도 그런 것을 알고 있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도 중요하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아니 동맹국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잣대를 들이대지 않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미국 그 정보 유출된 것에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내용 없었어. 그러니까 그 정보가 가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건 이럴 수는 없지. 동맹국이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와 정보 세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교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아주 단단히 항의를 해서 이런 일을 없도록 만들어야죠. 이렇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야당의 정치인들도 너무 순진하든지 너무 무식한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잦아지면 또 이 같은 스파잉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분노하는 한국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분노할 말이겠지만 뭐 뉴스니까 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국가안보위원회의 대변인인 존 커비 더 나올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또 아주 사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거죠.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서 스파이가 역사적인 습관인 미국에도,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현입니다. 스파이가 역사적인 습관인 미국에도 이것은 지난 10년 사이 최악의 스파이 사건과 관련된 유출 넘버 1, 2, 3, 4에 포함되어 있는다. 넘버 1, 2, 3, 4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 또 미국 중앙정보국 뭐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이 유출됐다는 거고요. 미국은 앞으로도 스파이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보고 계속 할 겁니다. 동맹국을 이기기 위해서도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적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렇고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장군들, 정치인들을 도청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결국은 뭐 미국을 위한 일이죠. 슈퍼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할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해온 그 아주 피 튀는 그런 전쟁을 그 피하기 위한 미국의 전쟁 방식이고 아니면 러시아처럼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전쟁을 미국이 하면서 미국은 슈퍼파워 강대국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제국주의죠. 미제국주의죠. 북한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러면 슈퍼파워 미제국주의가 그 제국의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과거처럼 너희들 당장 이 전투지에 군대를 보내, 이런 압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일단 미국이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 계획을 새로 세워야지 되고, 유튜브 지금 나온다고요? 네, 이것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9시 7분부터 나온다고 주혜랑 국장이 이렇게 메모를 주셨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튜브가 저희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리밍이 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뉴스로 돌아가서 미국은 이번 일로 고쳐야지 될 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계획을 바꿔야지 될 테고, 러시아도 바꿔야지 될 테고, 동맹국 한국처럼 너무나 여론이 나쁜 이런 한국도 또 달래야지 되고, 그 밖에 동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민주당인데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거 의회 상원에 브리핑을 해라. 이건 미국은 화나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파잉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상원 지도자쯤 되면은 날짜도 지금 너무 해결해야지 될 일이 많으니까 딱 박아서 이때까지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에게는 브리핑을 해줘야지 된다 하고, 한국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한국 문제는 아마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훨씬 더 많고 깊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지금 세계에서 보고 있는 한국과의 문제는 결국은 한국의 최근에 이유가 불분명하게 사임하고만 그러니까 안보실장과
그 안보 외교 비서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아주 묘한 그런 시기에 그렇게 됐는데 이 두 사람과 또 국방 비서관의 대화, 뭐 김성환 실장 등등을 포함해서입니다. 이문희 외교 비서관도 그렇고요, 외교 비서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에 포탄을 팔고 말면은 그게 우크라이나로 가면 어떡하지? 왜 이걸 걱정을 하느냐? 한국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겠어요? 한국의 여론은 가장 최근의 여론을 보더라도 15% 정도만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70몇 %는 뭐 의료상의 지원이라든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이런 것을 보내는 것,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와는 한국이 완전히 등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생각하면 정부로서는 뭐 당연히 이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지 되는가? 무기 수출 정책을,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이런 것들. 국방장관들끼리 대화는 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용산 청사가 도청된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완전히 증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로이 어스틴이 한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야당에서는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그 유출된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다운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걸 더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가디언의 보도의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고 진위는 모릅니다. 미국이 아무튼 어떠한 나라라도 그 스파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 부분의 그 정보국 모사드요, 미국의 CIA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뚫었고 러시아의 국방부를 뚫은 그 미국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우선 미국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전화도 도청하고 전자 장치도 이제 도청을 해서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뭐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뭐 그 유출된 문건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어 하는데, 문건 자체가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는 가짜라든가 왜곡됐다든가 수정됐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그 텔레그램 같은 데는 그렇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텔레그램 같은 데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피해가 심하고 러시아가 실제보다 훨씬 뭐 사상자, 사망자 피해가 적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 텔레그램 쪽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이 기본 자체, 유출된 기본, 그 뼈대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라고 볼 수는 분명하게 그 없는 것이고요. 누가 왜 유출했는지는 모르고 얼마나 왜곡됐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출됐는지를 알기가 힘든 게, 이게요 뭐 한 100만 명도 넘는다고 하거든요. 뭐 수백 명이 아니라 굉장히 계약자까지 합치면, 예전에 2013년도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이번과는 물론 다르죠. 이번에는 CIA가 도청 작업에 앞섰고, 그러나 당시에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CIA 요원도 아니고 CIA 계약자도 아니고 국가안보국의 NSA의 그 계약자였었잖아요. NSA의 계약자로서 이렇게 정보를 들여다보다가 미국이 이렇게 말이야, CIA도 국가안보국도 말이야 도청을 해야 하고 폭로를 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시민이 돼서 살고 있는데, 그때와는 아무튼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스코드의 어떤 그 한 관리자 아이디까지 나왔어요. 그 관리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막 그 뭐 채팅방에서 게이머들이 하는 채팅방이니까 채팅을 하다가 이것을 먼저 올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나오지만 그 사람은 또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일이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처음에 기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월 26일에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입니다. 놀랄만한 결론을 내렸답니다. 에이전트가 그날 2월 26일 아침인지 아무튼 얼리데이예요. 벨라루스에 있는 그 정보국 에이전트가 명령을 어겼고 결국은 러시아 감시 비행기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오더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의 현지의 필드 요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청을 했다는 거죠. 감청과 도청의 차이는 뭐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면 혼돈되실 텐데, 감청은 아주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어떠한 해당 법원에서 영장을 받고 하는 게 감청이고, 도청은 몰래 하는 게 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모두 스파잉, 도청이 되는 거죠. 미국은 그걸, 우크라이나가 그 얘기를 미국에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지 않죠. 미국이 이렇게 지원하는데,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명령도 어기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 명령에 불복하고 행동을 했다? 이거 미국에 절대로 보고하지 않죠. 그러나 미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실시간으로 도청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합참본부의 문건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50건 정도의 문건이 쭉 프린트돼서 인터넷에 사진이 찍혀서 올려졌는데, 이게 지난 10년 사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정보 유출 중에 하나다.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폭로한 것과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두 개 있었어요. 2015년, 16년도에도.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텔레그램에 나온 우크라이나가 사상자가 많고 러시아가 사상자가 적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가짜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왜 초기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헤맸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곳은 어떤 곳이고, 봄이 되면은 몇 주일 있으면 전쟁이 또 치열하게 시작이 될 텐데 날씨도 풀리고 해서 그때 앞으로 나갈 게 뭐 제14단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전을 고스란히 러시아가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러시아에게도 막 그렇게 화려한 그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러시아가 됐건 우크라이나가 됐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전쟁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아무튼 최악인 겁니다. 몇 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뭐 기갑, 포병 리스트까지 전부 이 문서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여기에 신경을 엄청 쓰느라고 우방국들이 뭐 서운하고 우방국들이 분노하고 하는 게 아마 미국으로서는 2차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사령부가 어딘가를 찾아서 러시아가 그걸 목표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S-300 미사일 같은 경우가 뭐 5월 2일까지만 가능하고 5월 23일이 되면 완전히 공군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렇지만 러시아도 지상전, 장기전으로 지금 굉장히 소모가 됐다. 전력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그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이코노미스트는 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이 조금 안 된, 정확하게는 97명이에요. 97명의 특수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프랑스가 오히려 적어요. 15명입니다. 라트비아가 17명, 미국이 14명, 전부 나토 국가죠.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 15명, 특수군이 합쳐서 97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 거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겠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프랑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걸 이제 서방 세계를 공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빌미가 되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나토가 이건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야? 라고 러시아의 어떠한 명분 같은 것을 주는 면에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이 동맹국을 스파잉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전화 또 어떠한 전자적인 도청 같은 그런 걸 모두 책임지는 시그널, 책임지는 부서가 국가정보국입니다. NSA거든요. National Security Agency거든요. 시그널 정보 책임을 이곳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미국 정보국들이 뭐 결론적으로 뭐 CIA가 뭐가 한 것도 있고 하지만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 핵 에너지 기구, 또 유엔의 감시 단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청을 했다는 겁니다. 모사드 포함해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스파잉 방법, 시그널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100년 사이에 네 번째로 중요한 정보 유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리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관련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죠.
2016년과 17년에도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 CIA와 그 NSA가 어떻게 스파잉을 하는가 하는 그 스파잉 도구, 그 스파잉 그 툴이 발표돼서 굉장히 데미지가 대단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러시아도 여러 가지 통신, 뭐 소통 장비를 바꾸겠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비밀 공유를 꺼릴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에드워드 스노우든과 같은 계약자를 포함해서 130만 명 정도가 이런 기밀 문건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9.11 사태가 일어나서 그 뒤에 조여진 것들도 상당히 많지만 9.11 사태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정보국과 정보국, 어떤 부처와 부처 사이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그 뒤로는 이렇게 계약자까지 NSA 국가 그 정보국의 계약자, CIA의 계약자에게까지 비밀 정보 접속권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비밀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유출될 수 있는 기회가 커져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장군들은 앞으로 미국에 더 미국 것이 이렇게 유출이 돼 하면서 더 뭔가 비밀을 공유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유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왜 그 변호인이 이제 변호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지 변호사가 방법이 많이 생기는데, 뭔가를 숨기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서 러시아가 침공한 이 전쟁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독일이나 호주 이런 데서 일어났다면 미국은 아마 당장 정보 공유를 그만둘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평가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계획 바꾸고 러시아도 바꾸고 동맹국도 조금 주춤하고 한국 같은 데서 엄청나게 여론 심각해지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영향은 사라질 것이다. 지난 몇 번의 이런 그 정보 유출이 있었던 때와 똑같은 것처럼 미국과 동맹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고, 또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는 하겠지만 정보도 공유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젠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키릭스가 외교문건 2010년도에 막 온라인에 내서 막 난리가 났었던 그때도 있고, 에드워드 스노우든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또 다 마무리가 되더라. 마무리가 되고 미국은 여전히 스파잉을 하더라. 그게 피를 흘리지 않고 미국이 세계에서 슈퍼 강대국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입니다. 기자회견 아주 길게 하네요. 이 켄터키 루이빌의 총격 사건은 이제 총격 사건이 멀리서 일어나는, 어쩌다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항상 미국 사람들이 이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꼭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들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부터도 관심이 가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 뭐 조심하라던가 주의를 잘 살피고 다니세요라든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웃음을 보일 때가 아니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뉴스 보면은 웃음이 쏙 들어가네요. 테네시주 루이빌 올드 내셔널 뱅크 총격 사건이 가해자도 그 피해자도 뭐 은행 직원이고요. 지금 경찰국장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국장 얘기 조금 들어볼까요? It's premature for us to have that discussion. We're still gathering the information, and even what we think we know right now, it would be premature to hang our hat and say this is 100% what happened because it is still ongoing.
네, 그러니까 still ongoing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수사의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뭐 왜 이런 전 직원이 지난주에 해고당한 직원이 은행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은행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총을 쏴서 5명이 숨졌는데 60대에서부터 40대 사이이신 분들입니다. 수석 은행 부행장도 있고 어떠한 한 부서의 책임자도 있고 그 4명 자체는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결국은 이제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다는 것이 나왔고 26살 학교 다닐 때는 농구를 굉장히 잘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도 무슨 농구 그 헤드 코치도 지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했고 이 은행에서 3번이나 인턴을 한 뒤에 은행 직원으로 지금 입사를 해서 일하던 도중에 그랬는데 어제 숨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경관 중에서 3월 31일에 경찰 아카데미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에 겨우 일 시작한 지 2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그 비극을 당한 니콜라스 윌트 경관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지금 위독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라이플 소총은 지난 화요일에 합법적으로 총기를 샀답니다. 그리고 켄터키는 사실은 좀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지난달 말에 주와 로컬 법 집행관이 총기라든가 총알이라든가 아니면 총기에 관한 액세서리 있죠. 그런 것들을 연방정부가 금지한 그 안을 켄터키 주의 법 집행관도 뭔가 이렇게 해야지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 협조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난달 말에 딱 그 마무리를 지은 곳이 켄터키입니다. 다수당이 공화당인데도 그랬어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켄터키가 지역구고요. 이리하여 올해 들어서 대량 총격 사건으로 146명이 숨졌는데 테네시의 내슈빌이요. 주지사 공화당인데 빌리도 빌리의 와이프가 그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 숨지고 했잖아요. 보조교사. 그 와이프의 친구랍니다. 수십 년 친구라서 사실은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했고 그리고 테네시에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2주일 만에 켄터키의 북쪽의 루이빌에서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루이빌의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 주지사도 오랜 동안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은행이 본인이 다니는 은행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숨지셨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서 캠페인을 도왔던 분들, 나에게 정신적으로 멘토가 됐던 사람들, 친구 2사람이 숨지고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특히 이제 루이빌 같은 경우도 뭐 인구가 수십만 명, 60몇만 명이라고 하든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하이스쿨 그리고 그런 곳은 잘 이사를 가지 않으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많고 또 커뮤니티에 나와서 이 일도 함께 하니까 지금 그쪽의 정서가 아마 말이 아닐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총기로 인한 미국 어린이 사망이 50%가 늘어났다는 게 퓨 리서치사의 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NPR 방송이 아주 길게 보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기관의 책임자와 인터뷰도 했는데 미국 사람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총격 사건을 경험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요즘 직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은 안 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방을 한답니다. 물론 적극적인 예방은 총을 산다던가 이미 예전에 사놨는데 별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 경우 총을 좀 다루는 그런 연습을 한다든가 KFF라는 건강과 헬스케어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재단이 127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미국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가족이 총에 맞았습니다. 또 다른 5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총기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 5명의 2번이 직접적으로 가족과 내가 6명 가운데 1명은 총격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이상이 50% 이상이 총기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나 가족이 경험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격 사건이 이제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이 돼버려서 3분의 1이 군중을 피한답니다.
뭐 뮤직 페스티벌도 안 가고 무슨 뭐 사람 많이 모이는 바 이런 데도 안 가고 40% 이상은 방어용 무기를 구입하거나 이미 구입한 무기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과정,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집에 총이 있는 사람의 4명 가운데 3명은 적어도 한정 정도는 총을 뭐 꼭 한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목적이 있지만 특히 이제 뭐 집이 크고 부자고 하면 침대 머리맡에도 두고 뭐 아래층에도 두고 2층에도 두고 그러잖아요. 쓰지는 않더라도 그런 경우에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적어도 총기 한정은 장전 중이다. 탄알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어린이들이 총기 사고를 저지르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미국은 20세 미만의 사망이 그 원인이 주요 원인이 총기라는 거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 다니는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그 학교가 너무 터프해 험해 하면서 이 문제 아이의 안전 때문에 전학하는 것을 고려하신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은 이건 총기 사건이 아니라 총기가 완전히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아주 고약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애슐리 커징거라는 디렉터입니다. 이분은 이 같은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이 단체 자체가 정신건강에 관한 비영리 단체잖아요. 이건 정신건강 전염병이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의사가 집에 총이 있습니까? 잘 묻지 않죠. 그런데 미국이 일반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래도 의사들은 또 이게 또 뭐 프라이버시가 이렇고 저렇고와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서 잘 묻지 않는다. 꼭 남을 내가 이 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살을 막기 위해서도 집에 총이 있습니까? 이러면 의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텐데 그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막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고요. 아무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의 반 이상이 그 그러니까 총이 다른 사람을 해를 주는 것보다 내 목숨을 끊는데 더 많이 쓰여진다. 반 이상이. 총으로 숨지는 사람 반 이상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답니다. 반 정도만 알고 있고 반은 모른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있는 총이 대량 살상 사건 아니면 대량 살상 사건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쏘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NPR 방송의 보도였고요. 그리고 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깜짝 놀랐죠. 벌써 1월인데 총격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는 또 6살짜리 총격 사건 그 용의자가 나왔기 때문에 6살이면 이건 미성년자도 아니고 어린이잖아요. 그 어린이의 엄마도 젊습니다. 중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데자 테일러라는 엄마인데 장전된 총을 어린이 주변에 놓은 또 다른 혐의. 이거는 이제 경범으로 하고요. 어린이 방치 혐의. 어떻게 어린이가 백팩에 그 총을 넣고 가서 20대에 선생님을 쏴서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2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고 4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이상하다고 하고 교육부에 신고도 하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소당한 사람은 엄마 한 사람이지만 교육감도 해고됐고 그리고 학교 교감도 사임하고 그 밖에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학생은 뭐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기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교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4천만 달러 소송을 했습니다. 경고를 갖고 온 날도 그렇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교육부가 무시했다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4천만 달러 소송을 했지만 이게 뭐 4천만 달러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교사도 그렇게 그 고소한 것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본인이 우선 4번 수술을 받았잖아요. 뭐 손하고 가슴에 총을 맞아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 경종을 울리는 것도 있지만 이 교육부는 그러면은 얼마가 됐든지 또 이 교사에게 배상을 해야지 되니까 합의를 하던 재판으로 가던 그러면 교육기금에 쓰여져야지 될 게 쓸데없이 이런 데에 쓰여지는 일이 미국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별 대배심이 추가로 누가 다른 사람 아니면 추가 기소가 이 엄마에게도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또다시 대배심이 모여서 회의를 한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경제에 대해서 많은 전망이 나오지만 올해 뭐 세계나 미국이나 아주 너무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세인 것으로 날이 갈수록 그렇게 굳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다고 할까요? 조심스러운 낙관을 표시했습니다.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는 일부 경제 전문가보다 좋게 전망을 하고 이건 사실 행정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재무장관 이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였고 그리고 의장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평판이 있기 때문에 영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례 본 미팅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쭉 모이니까 완전히 뭐 재정 문제 정책 전문가들이 모인 건데 이제 워싱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아주 우울한 경기 예측 같은 거 내놨었는데 그 뒤로 뭐 실리콘밸리 뱅크도 망하고 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도 망하고 했는데도 지금 조심스럽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넷 옐런은 그렇지만 먼저 국제통화기금의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세계의 성장이 약할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은 호황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전망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뭐 사무총장 아니라도요. 뭐 벨기에 태생이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이분이 얘기를 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정도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비해서 미국과 세계 경쟁을 조금 세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 단단하고 뭐 며칠 전에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괜찮아지고 또 중국도 너무 잘 나가면 안 되지만 중국이 너무 못 나가도 미국에 나쁘고 세계에 나쁩니다. 그래서 중국은 maybe 올해 뭐 7% 경제 성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그래서 물컵의 반 이상이 채워졌다. 식량 값 안정되고 에너지 값도 그렇고 원자재 값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재무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미팅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진단하고 끝내겠어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강 이럴 것 같으니까 서로 조율하면서 어느 국가는 조금 양보하고 어느 국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책을 서로 그 조율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뭐 이때를 기준으로 완전히 끝낸다는 것을 서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 세계는 이겨야지만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이자율 문제도 있고 은행 시스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할 테고요. 2월 달에 G20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경제가 지난 가을에 그 우울한 암울한 그루미한 이 예상보다는 좋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한 이유는 거의가 오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뭐 공급망도 나아지고 뭐 미국의 경제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뭐 노동시장도 나아지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대단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조금씩 이제 잡혀가고 있다. 그렇다고 뭐 선샤인이다, 무지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위험도 여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가열차게 지원해서 이겨야지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계은행장이 사임하니까 뭐 마지막 댄스 하는 거네요. 오늘 그 워싱턴에서의 미팅이 앞으로는 이제 그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장이 나올 테고 세계은행 총재 민간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기후 변화 같은 것이 세계은행 또 IMF 뭐 이런 재무장관들이 모이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미국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저렇게 감시를 하고 무슨 일이 있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다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 또의 이해를 구하는 이런 활동들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벤자민 네탄야후의 너무나 나쁜 뉴스 그
정보국 모사드가 벤자민 네탄야후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을 그게 사법부를 정치의 입법부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안 된다면서 모사드의 헤드가 막 그 시위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사드의 최고 헤드의 전화도 도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미국이 막 이걸 맞춰주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미국에 대해서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너무 심각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뭐 결정을 한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은 강하게 대처할 것 같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동시에 이제 야당의 무조건적인 이런 것은 또 비난을 하면서 그 여당 입장에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달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도 뭐 그렇게 난리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미국이 없이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미국과 얽힌 게 있고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게 있으니까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계은행 얘기를 하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이요. 자넷 옐런이 세계은행에 추가로 500억 달러를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뭐 지원을 하겠다. 세계은행에서 1년에 대출해 주는 돈이 전체적으로 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 해 분량보다 많은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어떤 국제기구에는 돈을 지원을 하고 어디에는 무슨 전략을 지원을 하고 한국 같은 데는 국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 서로 웬만큼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뭐 뺨 따고 딱 치고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현명하게 대처해야지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이 이슈는 두 가지가 남았는데 어떡하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일랜드 갔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도 방문하고 아일랜드도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영국의 총리도 만나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아이리쉬적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죠. 1800년대 그게 몇 년이라고 하던가요? 1800년대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마요 카운티에서 그 고조부 고 할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성당이 있는데 그 마요 카운티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지을 27,000개 벽돌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 그 가족들을 배에 태워서 미국으로 오셨답니다. 그 막 그쪽에 감자 기근 있고 그런 때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존 F 케네디도 뭐 아이리쉬이긴 하지만 아이리쉬지만 존 F 케네디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코스를 밟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디너리 조잖아요. 아일랜드 그냥 보통 사람 비슷하게 해서 왜 가느냐 하면 그 성금요일 협약이라는 것을 미국이 주도를 해서 25년 전에 이제 아일랜드 그 분쟁이 있었을 때 정말 그 피해 싸움을 막은 거잖아요. 그 25주년이 돼서 그걸 이제 기념을 하러 가는 것이고 북아일랜드 폭력이 중지된 그런 일 하러 가고요. 케네디가 1963년도에 방문했고 지난 10년 동안은 아일랜드 방문했었던 미국 대통령은 없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가면 펍들 뮤직이 아니라 펍 레스토랑 유명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술을 안 마시니까 갈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릇 가운데 하나도 그 터퍼웨어 텔레비전에 보이네요. 지금 요리사가 막 치즈를 이렇게 하는데 보이는데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나오지만 일회용도 많고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투고해온 것도 뭐 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뭐 안전하다고 왠지 믿고 쓰는 그런 그 플라스틱 용기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도 넣고 뭐 냉동실에도 넣고 이 터퍼웨어가 과연 어느 정도 80년도 더 됐다고 하거든요. 역사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도 뭐 주식값이 50%가 내려갔다 했을 때가 $10였거든요. 그러다가 뭐 며칠 전에도 50%가 내려가서 지금은 $1대예요. $1 24센트. 어제도 이렇게 마감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7억 달러 정도 장기적인 그 빚이 있어서 어떤 그 옵션이 있는가 조사를 하다가 왜 그럼 이 회사는 그렇게 됐는가. 물론 요즘에 싸구려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걸
딱 스토어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 용기, 부엌 용기가, 터퍼웨어가 가장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요즘은 근데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 것에서 뒤졌기 때문에 80년 역사를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랬어도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일랜드에서는요, 왜 세계에서 어떤 나라 지도자가 온다 하면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서도 예전에 막 길에 막 그 사람 얼굴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일랜드에 보니까 조 바이든 얼굴 이렇게 그 초상화 같은 것도 붙여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항상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빡빡하고 첨예한 이런 이슈만 가지고 세계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외교가 물론 있죠. 이 폭력을 막았다는 그 프라이데이 협약에 대해서 그걸 기념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홈커밍 데이처럼 가는 이 복잡한 이 시기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